2026년 1월 1일 15년 경력의 물류 노동자 김철수 씨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귀하는 본일자로 해고됩니다. 그와 함께 일하던 동료 119명도 똑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GM 물류센터 전 직원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회사 측 해명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한 달 전 시행된 법 하나에 있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이 역설적으로 120명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몬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름만 들으면 따뜻해 보이는 이 법이 왜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노동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하며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음을 울리는지 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자 전국에서 성금이 모였습니다. 노란 봉투에 담긴 따뜻한 마음들이었죠.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15년의 시간을 거쳐 하나의 법으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이름과 실제 내용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이 법의 진짜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그 속에는 두 개의 핵심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범위 확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본사 직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삼성전자가 용역을 준 청소업체 직원들이 삼성전자 회장실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실질적 지배력만 인정되면 되니까요. 현대자동차는 국내에만 1200개가 넘는 협력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하청까지 따지면 관련 노동자가 수십만 명입니다. 이제 이들 모두가 현대차 본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기업의 사장이 감당해야 할 교섭 테이블이 수백 개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 책임 제한. 과거에는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노조 전체가 책임을 졌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파업에 참여한 개인 한 명 한 명의 기여도를 기업이 입증해야 합니다. 5,000명이 참여한 파업에서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증명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기업들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법을 지키기보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GM 물류센터의 전원해고였습니다. 120명이 사라진 자리에 지금은 60대의 자율주행 로봇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발표 후 6개월간 국내 제조업체들의 자동화 설비 투자는 45% 급증했습니다. 반면 신규 채용 공고는 52%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보다 기계가 안전하다. 더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법의 최대 수혜자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진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이었습니다. 조합원 3만 명의 현대차 노조와 조합원 800명의 하청업체 청소 노조, 둘 다 현대차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시행령에 명시된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 여러 노조가 있을 때 다수결로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당연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대표가 됩니다. 결국 하청 노조의 목소리는 묻히고 맙니다. 이것이 민주노총이 환영했던 법을 3개월 만에 폐지하라며 거리로 나선 이유입니다. 15년을 기다려 얻은 권리가 시행령 하나로 무력화된 것입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국 자본의 이탈입니다. 주한 외국 기업 조사에서 35.6%가 투자 축소나 철수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고려는 실행의 첫걸음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건비가 비싸서가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어서입니다. 누구와 협상해야 하는지, 파업 시 손실이 얼마나 될지, 법적 분쟁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투자 리스크입니다. 현장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법 시행 전부터 현대제철과 네이버 본사 앞에는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청 노조들은 교섭권을 주장하고 기업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법이 평화가 아닌 전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경남 창원의 작은 부품 공장 사장 이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현대차 3차 협력업체로 25년간 일해왔습니다. 직원 12명, 연 매출 20억 원의 영세기업입니다. 노란봉투법 이후 그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면 우리 납품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직원들도 현대차 사장한테 교섭하겠다고 할 수 있대요. 현대차는 우리한테 책임을 돌릴 거고 우리는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공장 문 닫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노조의 임금이 5% 오를 때 하청업체들은 납품 단가를 3% 깎아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 노동자 간의 격차를 벌리는 역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법이 여러분의 삶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경로입니다. 첫째, 물가 상승입니다. 기업의 교섭 비용과 생산 차질은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자동차, 가전제품, 모든 것이 비싸집니다. 둘째,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입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셋째, 채용 절벽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울산과 거제의 신규 채용은 전년 대비 70%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이 사람 뽑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손실을 GDP 8.7조 원, 일자리 19만 개로 추산합니다.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19만 개의 밥벌이, 19만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2026년 3월 10일법이 전면 시행되면 여러분은 3가지 지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제조업 가동률. 70%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외국인 직접 투자. 20% 이상 감소하면 외국 자본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부도율. 이것이 급등하면 하청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네수엘라는 2000년대 초반 강력한 노동보호법을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업들이 떠났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노동자를 위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권리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자체를 늘려야 합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아진 파이를 놓고 싸우면 모두가 배고픕니다. 파이를 키워야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텅 빈 공장에서 노동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라진 일자리 앞에서 법조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GM 물류센터 앞에 서 있는 해고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겠다던 법이 우리를 거리로 내몰았다고. 이것이 노란봉투법의 잔혹한 역설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 기업과 노동,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구호가 아닌 결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일자리, 당신의 자산, 당신의 미래는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